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토트넘이 티모 베르너를 임대 영입하면서 1월 이적 시장에서 1호 영입을 성사시키더니, 그리고 1월 12일 오늘 새벽이었죠. 21살의 젊은 루마니아 센터백 드라구신을 2030년까지 계약하면서 영입하였다는 오피셜을 띄웠습니다. 1월 이적 시장이 열리고 나서 12일 만에 2명을 영입하는 데 성공한 지난 시즌과 달라진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서의 초반 러쉬가 통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르너와 드라구신의 인터뷰를 보면 모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대화 후에 토트넘 행을 결정지었다고 말할 만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설득력과 그의 공격 축구 스타일이 선수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이 2호 영입을 한 것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맨유와 아스날은 현재까지 한 명도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빠른 선수 영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선수들이 빨리 팀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토트넘은 역대급 1월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명 영입을 확정한 토트넘인데, 다음에는 누구를 노릴 것인지, 팀에서 떠난다는 선수들은 어떤 상황인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계속 토트넘과 연결되었던 첼시의 코너 갤러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에 의하면 코너 갤러거는 여름 이적 시작 동안 토트넘 합류에 가까웠던 선수였다. 토트넘은 갤러거와 계약하는데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첼시는 현재 갤러거와 계약 연장 협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약 4,500만 파운드 755억이면 코너 갤러거를 판매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코너 갤러거가 755억 가치가 있는 선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어떤 아저씨 시절 그냥 손흥민과 친한 귀여운 동생이었던 파페사르와 벤치를 지키고 있었던 불쌍해 보였던 비수마를 성장시키면서 빛나게 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면 코너 갤러거 역시 좋은 선수로 만들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이 코너 갤러거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누가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서의 광기를 막아주실 분이 있나요? 이 소식은 오래된 소식 재탕인 거 아닌가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특정 첼시 팬들을 화나게 할 만큼의 가치는 있는 소식입니다. 사르 비스마 벤탄쿠르가 이미 토트넘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코너 갤러거를 첼시에서 데려와서 백업으로 쓸 건데 4,500만 파운드는 비싼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너 갤러거 영입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755억짜리는 아닙니다. 브레덴과 메디슨도 저 정도의 금액에 사왔습니다. 갤러거는 공을 다루는 능력은 형편없습니다. 755억이면 더 좋은 선수 살 수 있을 겁니다. 등등 반응을 보이면서 755억의 코너 갤러거를 영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토트넘에서 떠나는 선수들에 대한 소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호이비에르에게 제안한 유벤투스의 임대 비용에 대해서 두 클럽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난간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가 호이비에르를 떠날 수 있도록 승인을 내린 후에 토트넘은 호이비에르를 1월 이적 시장 매물로 분류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이비에르를 대체하기 위해 또 다른 미드필더를 데려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유벤투스는 호이비에르를 1월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유벤투스는 호이비에르 임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 그렇지만 풋볼 인사이더는 유벤투스가 토트넘이 이번 거래 초기 임대 이적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임대 수수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결과 현재 호이비에르 이적 협상은 중단된 상태이고 거래가 재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풋볼 인사이더의 이번 업데이트된 소식은 이탈리아 언론 가제타 델로 스포츠가 유벤투스가 호이비에르 이적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내년 여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은 시점에 나왔다 라면서 유벤투스가 호이비에르 영입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이 오히려 잘 된 것 같은데요. 비수마 파페사르 없는 토트넘의 중원에 선수 보강이 아직까지 안 된 상황에서 호이비에르 존재 자체가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호이비에르는 이적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1월 14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유 원정을 떠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베르너, 드라구신을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한 토트넘인데 영국 현지에서는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현재 프리미어 리그가 20라운드까지 진행된 순위표를 보면 토트넘은 승점 39점으로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최근 1위였던 아스날이 박싱 데이에서 미끄러지면서 4위로 떨어졌고 2위인 에스턴 빌라와 승점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스날, 에스턴 빌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매체 BBC의 이번 경기 예상을 보면 토트넘이 맨유를 3대1로 잡는다고 예상한 크리스 서튼이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의 흥미로운 점은 많은 팀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맨유는 분명히 일관성이 없는 팀에 속한다. 맨유는 에스턴 빌라 홈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바로 다음 경기 노팅엄 원정에서 패배한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드 트래포드는 현재 테너 체제에서 더 이상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고 현재 22골을 넣고 있는 맨유인데 19위 22팀만 현재 맨유보다 골을 못 넣을 만큼 맨유는 공격이 약하다. 토트넘은 지금까지 득점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토트넘은 맨유보다 20골을 더 득점했다. 하지만 아시안컵에 간 손흥민 없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문제인 상태다. 전 첼시 공격수 티모 베르너를 이번 주에 임대로 데려왔는데 우리는 베르너가 전기와 같은 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상대하기에 까다로운 공격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베르너는 일반적으로 골대 앞에서 충분히 냉철하지 못하다. 베르너가 어떻게 경기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트넘은 1989년 90 시즌 이후 리그에서 홈과 원정에서 맨유를 모두 잡은 적이 없지만 나는 토트넘의 우위를 보고 있다. 우리는 토트넘이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지 알고 있다. 토트넘은 모든 상대팀들과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토트넘의 접근 방식이 맨유에게 적합할 가능성이 있고 가르나초가 매주 자신감이 커지며 위협적으로 될 것이지만 문제는 맨유의 팀 동료 중에 가르나초만큼 위협적인 선수가 나타날 것인지라고 할 수 있다. 라면서 BBC의 메인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예상하였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가 없지만 부상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고 1월 이적 시장에서 좋은 영입을 한 토트넘의 우위를 점치는 크리스 서튼이었는데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BBC 예측에 힘을 실어주는 토트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스포츠 웹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미키 반더벤은 다시 경기장에 나오게 되어 기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맨유와 경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반더벤은 토트넘에서 예외적인 스타트를 보여주었고 시즌 시작 후 몇 달 동안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서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지만 반더벤은 11월 초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이후 출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의 부재 기간 동안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반더벤의 복귀는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벤 데이비스가 지난 번니와 FA컵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반더벤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더벤은 번니와 경기에서 선수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엔지 감독은 반더벤에게 출전 시간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더벤은 이제 자신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음을 확인했고 2달 넘게 경기를 지켜보는 것이 답답하다고 인정했다. 반더벤의 인터뷰는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는데 반더벤은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쁩니다. 팀에 돌아와서 벤치에 앉았는데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큰 경기가 열리므로 그 경기에서 출전 시간을 할애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더 이상 통증도 없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공백기가 10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선수들이 돌아올 정말 좋은 시기인데요. 앞으로 남은 시즌의 중요한 후반기이기 때문에 모두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면서 반더벤이 현재 건강하고 맨유 경기 출전 가능할 만큼 통증도 없이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이적 시장부터 이번 맨유와 경기 영국 매체의 예상과 반더벤의 복귀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드라우신 베르너가 활약해서 맨유와 경기 승리하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